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판사 북클럽이 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작년에 문학동네 북클럽 송년 키트랑 30주년 이벤트 랜덤 책구멍이를 받으면서 올해도 가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하울 영상을 할까 말까 고민 좀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 권 빼고 완독을 했고 이제 미든 북클럽 가입하면서 만들기로 했는데 철저하게 한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북클럽 문학 동네가 더 큰 북클럽 문학 월드로 되는 방법 몇 가지 생각난 거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클럽 문학 동네는 웰컴이랑 송년 나눠서 주는데요. 올해 가입하면 웰컴 도서로 요 자선 시집인 잠든 사이 친구가 왔어 요거 줍니다. 아직 발표 안 된 시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읽어보니 우리 한국 시인분들은 정말 뭔가 통통 튄다고 해야 할까? 특이하더라고요. 재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인 문학이란 팔자에서 8명의 시인들의 팔자에 대해 시로 써내리는데 시작부터 흥미를 끌고 책은 선재 없고 띄어보면 기현이 소설 읽는 듯한 그때 그 시절 감성이 있잖아요. 그 감성을 시로 담은 게 있는데 진짜 읽다 빵 터졌습니다. 제목이 내 악몽 속으로 사라진 너의 영혼의 엔드로피로 내겐 이런 문장이 내리고 요런 제목인데 읽다 보면 왕년에 일촌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재미난 시인분 알게 돼서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시집이 친근하고 반짝거립니다. 요 그림 같은 느낌? 작년에는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소설이라고 해서 단편들 몇 개 선별해서 책으로 만들어줬는데 이게 믿음사도 잡동사니를 작년부터 만들고 올해도 만들었는데 대박 반응이 빵 터졌잖아요. 이런 형식, 카탈로그 형식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북클럽 굿즈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미공개나 괜찮은 작품들이 있으면 몇 개 선별해서 작품집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15회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인데요. 이번 표지 너무 이쁩니다. 이번 몬동 북클럽 가입한 요소 중에 이 디자인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읽은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 중에서 작품 한두 개 정도 취향이고 나머진 기억이 솔직히 안 나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 시대에 인기 있던 소재들을 반영한 게 좀 큰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걸 너도 나도 공감될 만한 그런 뭐라고 해야지 불평등? 그런 걸 주제 삼다 보니 약간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 장르를 달리해도 결국 비슷한 느낌이라 작품집 중에서 굳이 한두 개를 고르는 느낌이랄까. 이번 작품집도 솔직히 그런 느낌 없잖아 있긴 한데요. 대상을 받은 이응이응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랑을 나누는 기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좀 육체적인 관계를 쌍시옷을 쓰지만 여기서는 쌍이응을 써서 표현합니다. 솔직히 기대하는 뭐 고자극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소재가 좀 성문화랑 로봇의 결합이라 흥미로운데 대상까지 받았다길래 기대를 했거든요. 그게 뭐 윤리적인 문제든 혹은 미쳐 돌아가 버린 상상력이든 근데 좀 휴먼 다큐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편 교양은 약간 반전 아닌 반전 느낌이라서 괜찮았어요. 소개에 이 완벽한 위선과 서술은 그 완벽함 때문에 곧 무너지게 되리라는 점에서 일종의 블랙 코미디로 읽히기도 한다라는데 이 표현이 이 소설을 완벽하게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주라는 단편은 꽤 재미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시시한 복수극은 더없이 강렬한 죄의식을 담아냈다라고 소개해주는데요. 여러분 애인이 전에 누군가를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뭐 학폭이든 뭐 군대 폭력이든 간에 어쨌든 그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입금하라고 아니면 그 피해진 거 싹 다 풀어가지고 사회적 매장시킬 거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점이 되게 특이합니다. 가해자의 애인이 주인공이다 보니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된다고 해야 할까?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선 어찌 보면 제3자지만 가해자의 애인이잖아요. 그래서 가해자와 나 사이엔 제3자가 아니니까 이 애매모호한 관계에 폭력을 집어넣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 이거 진지하게 수련하셔서 스릴러 소설 한번 말아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재밌게 본 단편이 혼모노입니다. 이게 신발이 다 떨어진 박수무당이 제발 신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를 쓰지만 신은 돌아오지 않고 이제 신이 들어온 것 같은 행색을 하는 신 애기가 찾아와서 막 속을 박박 긁거든요. 어린 것이 지 분수도 모르는 게 건방을 떠는데 너무 안 이꼽잖아요. 진짜로 신이 걔한테 간 건지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판에 신 애기가 하는 그 구판에 쳐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진짜 광기가 터지는 부분이라서 도파민이 싹 돕니다. 문장도 되게 무당처럼 거칠게 뒷구로 쓰여져가지고 되게 쫙쫙 붙듯이 읽히게 되었고요.
제가 원하는 단편 소설은 홍문우 같이 재미야 뭐 감동 두 마리를 잡는 것보다 일단 재미부터 잡고 감동을 주든 뭐 교훈을 울리든 뭐 철학을 하든 뭐 그런 걸 해야지. 일단 재미부터 잡자.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약간 추구미가 다르다? 이 작품집이랑 저랑 추구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뭐 절이 싫음 중이 떠나는 거고, 약간 이 젊은 작가 수상집은 다수보단 소수를 위한 작품집이라고 해야 할까? 근데 이건 늘 북클럽 운동에서 증정도서로 거의 고정된 책이니까 가끔은 소수에게 배척받는 평범한 다수를 위해 철저하게 재밌는 걸로만 한 번쯤 발간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택 도서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매번 bun덕 북클럽에서 아쉬운 소리가 나오는 게 이 선택 도서들이죠. 리스트 보면 국내 문학의 요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가 있는데 저는 요판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미있다고 언급했잖아요. 시작에 춘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상당한 거구에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요. 방화범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풀려났고 원래 벽돌공으로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출소하고 자신이 일했던 그 벽돌 공장으로 돌아간 건데, 그리고 갑자기 춘희가 태어나기 전 한 노파의 이야기로 전개가 바뀌면서 설술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복수의 이야기라고. 노파는 국밥집을 운영하는데 겨울에 얼음을 밟고 이제 넘어진 후로 아파가지고 몸져 누운 상태가 되었고, 옆에 과부가 잠시 도와주다가 결국 도움의 손길을 거두었을 때 벌떼와 함께 새하얀 백발머리 애꾸눈인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자신이 노파의 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돌보겠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더 옛날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춘희 엄마 금복 이야기가 핵심이 되는 거고, 이제 장항준 감독님이 환상적이고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새 여인의 기구한 삶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펼쳐진 소설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말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설인 영웅정 그런 걸 보는 듯한 느낌? 경멸을 받다가 경악을 받는 존재가 되거나 욕정의 대상이었다가 선망이 되는 존재로 약간 비범하게 태어났지만 그 비범함을 다 묻혀가지고 처절하게 살다가 속세에서 벗어나니까 드디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좀 입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연 있는 악역까지 되게 절절한 사랑과 함께 등장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좀 서술자가 마치 타지에서 온 사람에게 은밀한 소문 알려주는 것처럼 전개하는 방식도 좋았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주말은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하루는 순삭당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은 소설이 김한수 작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입니다. 작년 이 책을 읽고 작가님을 알게 돼가지고 구매해 읽은 책인데요. 재미있습니다. 1999년 세기말, 종말론같이 기묘한 것들에 관심이 높은 시기, 찐 예언가들도 있었겠지만 그저 책 속에 약간의 정보를 알게 추론해서 펼치는 짬 예언가들도 있었다면서 이제 예언가들이 저마다 성장 배경과 그 지적 능력에 따라 1999년을 해석했듯이 저마다 각자만의 1999년을 경험했다면서 당시 학생인 화자는 교보문고에 쪽지 하나를 발견하는데 내용은 인생에 대해 궁금한 거 신이 답해준다고 문이 달라는 약간 사이비스러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짝녀가 있어서 그 쪽지를 챙기는데요. 그리고 출판사에 근무하는 외삼촌한테 짝녀인 지민과 함께 찾아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중 외삼촌은 어렴풋이 요 녀석들이 썸 이상임을 눈치챕니다. 지민이는 재와 먼지라는 책을 찾고 있는데 삼촌이 출판사 근무하니까 뭐 아는 거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온 거고, 마침 삼촌은 그 책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재와 먼지는 판매 금지 도서로 1972년 10월이라는 그 시간의 끝이라는 발상을 가진 책인데 당시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다 보니 검열된 겁니다. 내용은 미래가 없는 한 연인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의 종말이 이제 다가옴을 느껴서 동반 자살을 선택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어찌 된 건지 시간이 거꾸로 흘러 그 동반 자살한 날이 새로운 인생의 그 첫날이 되어가지고 넘길수록 날마다 연인들은 어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자는 마치 미래 예언 당한 것 마냥 느껴져서 좀 당황을 하는데요. 삼촌은 왜 저러나 싶지만 이제 지민이가 말을 하는 거죠. 올 방학에 화자인 나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이죠. 이게 표제작 이토록 평범한 미래의 일부 내용이고 2부가 더 대박입니다. 단편을 아주 재미나게 쓰시는 분이라 왜 소설가들이 뽑는 소설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 섬에서 연쇄살인 소재로 추리소설을 쓰는 선생 이야기도, 부친 살해와 동시에 방학까지 하게 된 자식 이야기도, 심파스러운 로맨스물인가 했더니 그게 아닌 노란 리본이 생각나는 단편도 되게 반전 아닌 반전 느낌이 아주 흥미로우니 좋은 단편 모음집이었습니다.
리스트 보니까 재미있게 읽은 책도 있지만 작년이랑 별반 다른 게 없이 스테디셀러 위주여가지고 소신 발언하자면 이건 솔직히 책 입문자들을 위한 리스트지 문동에 고인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인 사람들은 약간 문동 관계자들만 아는 숨은 명작들을 초이스해주길 바라지 이미 베스트 스테디셀러 작품들은 다 사서 이미 읽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국내 문학에서 숨은 명작 한 권 추천하라면 전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은희경 작가님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라는 책입니다.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새해 선물이란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그 감성을 좀 더 진하게 담은 거라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린 아이였던 진이가 스스로 속이 텅 빈 어른이 된 기분을 느끼는데 모든 게 연극 같아 보여가지고 약간 쌉쌀한 맛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전 X가 생각나기도 하고 제목부터 좀 감성적인 이 소설에서 여자는 끝까지 남자를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깊어질수록 힘들다는 걸 충분히 위태롭다는 걸 알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모순적이게 승부욕 같은 게 생겨가지고 저 사람의 유일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런 오만함이 좀 뭐라고 해야지? 되게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약간 음울한 부분들이 공감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설이고 겨울 하면 좀 생각나는 소설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전 국내 문학이 아닌 국내 에세이를 한 권 선택했는데요. 바로 장강명 작가님의 미세자절의 시대. 고민하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제목이 이끌려서 고른 책이고요. 저는 초면이라 작가님 글 재미있으면 소설도 읽어야지 했는데 산문을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약간 문제들의 그 공간과 해결 사이 적절하게 답을 주는 느낌? 근데 그 답이 강요가 아닌 제시이다 보니 술술 읽힙니다.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장인들인 거잖아요. 작가님은 뭐 작가님 해야 할 운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 읽은 국내 에세이 한 권 더 꼽사리 껴보자면 마음 편지입니다. 구변영 작가님의 미완성 원고를 제자인 홍승환 작가님이 최대한 독자와 소통하게 하듯 살린 그런 책인데요. 읽으면서 생각해봐야 할 질문들을 던져줘서 좀 사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내가 원하는 일이랑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요 세 가지 전부 다 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은 해봐야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은 한 세기를 넘길까 말까 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삶에는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져야 할 때가 있다랑 또 하나 여행 중 삶을 바꾼 질문을 만나본 적이 있냐 요 물음이 있는데 여기서 여행은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질문의 여정이라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닌 되찾는 거 원래 내가 추구했던 것들 즉 현재까지의 경험들로 나를 지탱해온 것들 중 이제 추억으로 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여행 욕구가 좀 생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택 도서는 해외 문학에서 골랐는데요. 제가 두 권 빼고 다 안 읽은 책이라 고르는데 즐거웠습니다. 저는 앤드루 포터의 사라진 것들을 골랐는데 나름 신간이고 상실에 대한 이야기라길래 골랐습니다. 아직 첫 장도 안 펼쳐봤는데 재미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해외 문학 하니까 제가 저번 주에 작년 송년키트에 나온 요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을 다 읽었거든요. 표지 너무 예쁘죠. 약간 인간의 실격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제가 나스메 소세키 작품 중에서 마음을 먼저 읽었더라면 이 작가에 대한 호감도는 많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문장 나는 그분을 언제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고 시작하는데요. 화자는 선생의 본명을 알지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이라는 칭호가 더 자연스럽기에 선생으로 부르는데요. 과거 화자가 학생일 때 그냥 방학에 친구 보러 가마쿠라로 가지만 이제 친구의 사정으로 혼자 가마쿠라 온 애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이왕 온 거 무료하게 해수욕장에서 수영이나 하면서 유유자적 보냈는데 거기서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어딘가 막 시선이 끌리는 사람이라 계속 언뜻 만나니 슬쩍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이제 휴양지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히 지내다가 살째 선생이 먼저 말 걸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적 친밀감이 막 오졌는데 선생은 묘하게 벽을 두고 있어가지고 이 친밀감 자기만 생긴 거냐고 약간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멀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더 다가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성의 남자인 거죠. 근데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비로소 선생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있으니 선생은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에게
자신은 다가올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경고 차원에서 차갑게 대한 거였습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선생은 남을 경멸하기 전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선생의 과거가 3부에서 밝혀지는데 왜 그리 사람이란 존재를 경멸하는지 읽으면서 확 몰입이 되기도 하고 약간의 공감도 되기도 하는데 이건 솔직히 너무 어린 나이에 읽으면 이해 못했을 거예요. 책 속에서 사랑 위는 신앙이고 아래는 성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더 아래를 본 듯한 느낌입니다. 책 초반 사랑은 죄악이라고 단언하는 선생의 과거가 궁금해가지고 화자처럼 막 선생에 대해 다가가고 싶고 궁금하고 막 그랬는데 약간 그 선생이 학생인 화자한테 자신의 단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냐 이런 질문 했을 때 그 묘한 텐션까지 왜 일본의 스테디셀러인지 알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편견을 깨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나스메 소세키의 편견을 심어준 작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데뷔작인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입니다. 표절인지 오마주인지 당사자만이 알겠지만 호프만의 수고양이 무어의 인생과 이 책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몇 년 전에 구매 읽어봤는데 이 책은 슬픈데 즐거운 것처럼 심오한데 재미있습니다. 이 책은 머릿말부터 특이하게 편자가 아는 동료 작가한테 한 젊은 작가의 책 출판을 부탁받습니다. 근데 그 작가의 정체가 무오라는 수고양이인 거예요. 아니 고양이가 책을 쓴다고? 기묘하지만 일단 약속은 했으니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원고에는 무어의 요 이야기와 함께 악장인 요하네스의 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검수를 했어야 했는데 일단 냅다 출판 먼저 하고 이제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무어가 자기 인생과 관한 이 책을 쓸 때 요하네스 내에서 구한 그 책 한 권을 찢어가지고 받침으로 쓰거나 앞지로 사용해가지고 원고랑 막 섞인 거예요. 이제 편자는 검토가 미흡했다면서 양해를 구하고 파지인 요하네스 이야기랑 이제 무어의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오니까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이제 정말 요 수고양이 무어의 인생관 진짜 작가의 서문과 머릿말이 나오는데 요 무어는 상당히 위풍당당 수고양이인 듯 자신의 전기를 통해 자신의 탁월함을 알아보고 자신을 사랑하고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고 찬미하고 경탄하고 조금은 숭배하기까지 하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1권, 2권 합쳐서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책이 시작하는데요. 무어라는 고양이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데 너무 뽀짝하고 가엾다가도 요하네스 이야기 보면 새삼 범죄 스릴러 같은 느낌 좀 있으면서 여기 카오스의 교양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야기는 중구난방하지만 묘하게 어우러지면서 펼쳐집니다. 무어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주인인 마이스터는 모르는데 이제 마이스터와 친분 있는 교수가 눈치를 깐 거예요. 요 고양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그래서 이제 마이스터를 설득하려고 해도 자네 약 먹었는가 하는 그런 반응이니 역장 터지는 부분이 있는데 은은한 킬포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있는데 범인이 누구인가 이런 추리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이래서 약간 익살스럽다가도 진지한 그런 작품이라 매력이 있습니다. 약간 인용이랑 패러디가 많아서 좀 데드풀이나 은혼 같은 스타일의 고전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해설에서는 조합, 균형, 협화음만 요구하는 세상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는 예술가들의 삶을 보여준다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양립사분들한테 추천하는 소설입니다. 혹시 압니까? 무어 같은 허세킹 천재 냥이가 당신의 주인 냥일 수도? 그리고 문동 세문집 이야기 하니까 무난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도 있는데 바로 오스카 와일드의 캔터빌의 유령입니다. 총 14편의 단편과 산문시가 있는데 유명하고 희망적인 동화들도 있지만 이게 동화인 건가 싶은 현실적인 동화도 있고 예상 밖 전개의 단편도 있고 해서 되게 알짜배기만 모인 단편입니다. 표지작인 캔터빌의 유령은 영국 고택을 매입한 미국 가족이 이제 밤마다 유령의 찐으로 나타나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는데요. 이제 유령 자존심이 있지 이 괘씸한 가족들을 공포심으로 막 벌벌 떨게 해주리라 맘먹으면서 요 가족과 한판 대결을 펼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이 계속 쳐맞는 겁니다. 되게 귀여운 할로윈 느낌 나는 소설이라 좋아하는데 요건 유명하잖아요. 이제 숨은 명작이자 저의 최애작 어부와 그의 영혼을 이야기하자면 전개가 판타지 설정에 다 짬뽕 되어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한 어부가 인어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인어가 싹싹 빌면서 자기 바다 임금의 딸인데 임금이 늙어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한다고 이제 효심 어필을 하면서 제발 보내달라고 감정 호소하니까 어부는 그럼 자신이 부르면 언제든 바다에 나와서 노래 불러달라는 조건으로 이제 맹세 후 보내주는데요. 이제 처음엔 그렇게 하고 물고기 많이 잡으려고 노래 불러달라고 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이너의 노래에 빠져가지고 일은 다 내팽겨치고 이제 이너를 다시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너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너는 영혼을 버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부가 사랑에 눈이 멀었는지 그래 이 쓸모도 없는 영혼 떼버리자 이러고 하필 찾아간 것도 신부, 요 십자가 신부한테 가서 영혼 버리는 방법 묻는데 이제 신부는 타락한 사람이라고 내쫓고 길 가다가 상인 봐서 혹시 제 영혼 구매할 생각 있어요? 라고 묻자 이제 상인은 그런 쓸모없는 거 말고 육체라면 노예로 삼겠다고 하니 어부는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마녀를 찾아가는데 마녀는 그건 위험한 일이지만 자신이 누구냐고 난 할 수 있으니 보름 딸 때 산 꼭대기에서 마녀 집회가 열리는데 그때 맞춰서 오라고 합니다. 전개가 예측돼요? 앞부분만 이야기했는데 그 후가 더 대박입니다. 약간 단순하게 뒤틀린 인어 공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로 판타지 좋아한다면 추라이 해볼 만한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문동 세문집 재미난 거 많은데 다음 북클럽 때는 그냥 요 세문집 전권을 다 고를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북클럽의 혜택이라는 게 어쨌든 책이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책 선택지가 폭이 정말 넓었으면 좋겠어요. 셀렉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럼 이왕 셀렉하는 거 이런 책이 문동에서 있다고 하는 그런 숨은 명작들 위주로 셀렉한 그런 존을 하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유입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굿즈 타임. 이번 문동 굿즈 너무 이뻐요. 열어보면 이런 가이드북이랑 요 카드랑 도박 쿠폰이 있는데 점점 꼬마 할인이 줄어들고 있어서 슬퍼요. 이럴 바엔 없애버리고 선택도서 다양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집 주변에 꼬마가 없어서 아무 말 하는 거 맞고요. 그래도 뭐 가을 펜팔이랑 뭉칭 마켓은 그대로 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서 노트가 있는데 이거 너무 이뻐요. 요 은박과 귤박이라고 해야 하나? 금박이 아니라서 더 유니크한 느낌입니다. 옆으로 딱 이렇게 포커스 온 더 모먼트 있고 안에 보면 약간 독서 노트의 정석같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별자리 있는 그런 거, 이런 건 좀 센스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 짠. 드립백 2종. 콜롬비아 디카페인이랑 온두라스 블렌딩 된 거. 아니 근데 솔직히 커피 드립백이 이렇게 이뻐도 되나. 작년 송년 키트 때부터 약간 커피 드립백 디자인이 너무 이쁜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책갈피로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송년 키트 때 제가 세계 문학 전집 문학집을 받은 거거든요. 요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작가들 흑백으로 너무 멋있죠. 개인적으로 톨스토이가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작의 그 문장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누구 책 선물할 때 책갈피로 이런 작가의 문장집 하나 세트 맞춰주면 완벽한 선물이지 않을까. 진짜 이런 굿즈 너무 좋아요. 깔쌈해요 아주. 그리고 책갈피 하나 더 송년 키트에 나온 게 요건데요. 앨리스 모티브로 붉은 달이 포인트인 책갈피입니다. 제가 앨리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요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 중에 루이스 캐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만나다를 읽었는데 제가 요새 미니북에 빠져가지고 요 시리즈를 모아볼까 싶기도 해요. 요 총서의 매력은 삽하거든요.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비하인드를 빵빵하게 담은 책이라서 재미있게 본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은 문동 책갈피는 요겁니다. 30주년 기념 챌린지에서 모은 8개. 책갈피가 막 시인선에서 나온 것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거든요. 요거랑 요런 식으로 하루키 것도 있고 요렇게 문동 그림 박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이가 단단하고 봉투 같은 것도 같이 있어가지고 감성이 있어요. 찐막은 이거입니다. 스포일러 스티커백. 마케팅 신의 한 수였어요. 미출간된 책을 먼저 엿볼 수 있다 이런 거 못 참거든요. 바로 싹 읽어봤는데 좋았던 문장집은 2개입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기념비적인 복수를 찾고 있어요. 나에게도 당하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복수가 있을까요? 라는 프라이스킹의 문장이랑 글과 말을 연마하면 과정을 믿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과정을 믿을 수 있으면 세상의 평가에 덜 휘둘릴 수 있습니다. 라는 부드럽게 말하고 단단하게 씁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문학동네 북클럽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그냥
평범한 어느 개인 소비자의 생각일 뿐 가입하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판단이고, 저는 다른 재미난 책들이 있으면 똑같이 이제 잘 연관 지어서 리뷰 영상 많이 남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